예, 제가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상근 원로 목사님 포함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원 모임, 탄핵, 이 모임의 시작은 김민용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것도 촛불행동이었습니다. 80년 봄 전두환 세력과 싸운 것도 촛불이었습니다. 6.29 선언을 받아낸 것도 촛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촛불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끝내야 됩니다. 올 겨울이 가기 전에,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오늘 그 선포식입니다. 함께 토요일 날 뜨겁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시작을 알리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그 다짐을 연대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수반이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위로 대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에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 전문을 보면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헌법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사들을 독립기념관,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주요 역사 관련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한일 동맹까지 주창하고 나섰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이 독도마저 내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는 헌법 전문의 내용은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국민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어 계승하자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 정권을 만들어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전문이 무색하게도 북한과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그리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정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걱정과 한숨만 가득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17%로 곤두박질 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무려 74%였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고 무능함까지 다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온갖 횡설수설로 국민의 복장을 터지게 만든 그는 탄핵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불붙은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 3.1운동을 거쳐 4.19와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촛불항쟁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정신으로 이어져 왔다. 아무리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정을 농단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해서도 안 된다. 민생을 외면한 채 지난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정권보다 빠르게 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매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이 터져라 탄핵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 42명은 오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첫째,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탄핵 의결 종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다. 둘째, 자신의 아내만을 비호하고 국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단호히 투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를 대비해 국정 혼란을 막고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부재로 인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에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 시민들과 정치인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은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자. 탄핵을 넘어 민주가 꽃피고 평화가 넘쳐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땅의 참 주인이 되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 2024년 11월 13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일동.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행사를 네 분 의원님들께서 멋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저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하게 탄핵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회 대개혁을 하자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생각이고, 저희 조직 내에 사회 대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깊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